여러분 안녕하세요. 기간조입니다. 이번 영상은 해부생리, 인체 구조와 기능 과목이에요. 기초 간호학에서 사실 35문제 중에서 한 2문제 정도가 해부생리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성인 간호랑 연결하면요. 한 6문제까지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국가고시에서 빈출되는 그 유형에 대해서 좀 썸머리해주는 느낌으로 영상을 여러분들께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찍을게요. 저도 이 해부생리 영상을 찍으려면 일단 스트레스가 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나오면 땡큐고 아니어도 뭐 어쩔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파트가 굉장히 많죠. 13개로 나뉩니다. 해부학 용어, 또 골격계, 근육계, 소화기계, 호흡기계, 순환기계, 비뇨기계, 생식기계, 신경계, 내분비계, 피부, 그리고 뭐 감각기관. 결국 우리 몸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어려운 거 다 패스할게요. 굴곡이 자주 나오죠? 관절의 각도가 줄어드는 것을 굴곡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고개 숙였어. 관절의 각이 좁아지죠? 그림 4가지 모아놓은 게 굴곡입니다.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있는데 그냥 외워야 돼요. 손을 갑자기 아래에 있다가 저요 하고 손 드는 거, 이게 굴곡이래요. 왼쪽으로 또는 오른쪽으로 고개를 까딱 옆으로 돌리는 것이 측방 굴곡이다라는 거. 외회전과 내회전을 아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한 번씩 나오거든요. 아래서 위로 올리는 게 외회전이고요.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게 내회전입니다. 외회전, 내회전. 여러분 손 놀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기억, 니은, 댄스를 쳐보아요. 기억, 니은, 기억, 니은, 기억, 니은. 이런 거 다 패스할게요. 악관절을 측하해. 악관절은요, 측두골과 하악골로 이루어져 있다. 이건 모의고사용입니다. 근육계에서 중요한 거 맨날 나오는 거 뭐죠? 횡격막과 늑간근이에요. 이게 호흡에 관여하는 근육이라는 건데요. 이게 지금 횡격막 제가 시뻘겋게 가로줄 해놨잖아요. 횡격막입니다. 우리가 왜 호흡 곤란 환자들을 왜 상체를 일으킬까요? 횡격막이 일어나야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서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횡격막과 늑간근이 안정시에 호흡에 사용되는 근육이다. 정상 호흡에서 흡기 시에 사용되는 주호흡근이 뭐냐? 흡기, 호기는 몰라도 호흡에 사용되는 게 횡격막하고 늑간근밖에 우리 배운 게 없어요. 근데 왜 늑간근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횡격막이든 늑간근이든 왜 늑간근이든 우리가 호흡에 관련된 거는 요거 2개밖에 배운 게 없으니까 요거 찍으시고요. 퇴행성 관절염. 관절이 퇴행된다. 이제 나이 먹으면 오는 거죠. 뼈와 뼈 사이에 연골이 있어야 되는데 연골이 다 없어지니까 뼈끼리 부닥치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쵸?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해지고 불편하다. 많이 쓸수록 더 통증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절염 환자 수영이 좋다. 골다공증 환자는 걷기가 좋다. 이것까지 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범위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를 위한 간호보조활동으로 옳은 것은 운동하기 전에 강직 부위에 온열요법을 적용한다. 어떤 염증이 있는 환자, 충수염, 하여간 염증이 염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사실 온요법을 하지 않습니다. 염증이 퍼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래요. 운동하기 전에 온열요법 하는 거 나쁘진 않다.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근접한 거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골다공증은요, 에스트로겐 결핍이 가장 원인이다. 폐경기가 되면은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안 나와요. 그러면 골다공증이 생깁니다. 아기를 낳아서도 있지만 이제 폐경기에 에스트로겐이 안 나오면서 골밀도가 굉장히 확 낮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골다공증에는 걷기를 하라고 하죠. 왜? 걷기는요, 체중을 부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뼈와 근육에 좀 튼튼해진다 이거예요.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넘어지잖아요. 고관절 골절이 되기도 쉽고요. 그리고 발가락, 손가락도 잘 부러집니다. 그래서 걷기가 좋다. 골다공증에는 걷기로 가시고요. 퇴행성 관절염, 골관절염에는 수영으로 가십니다. 이건 거의 맨날 나오잖아요. 그죠? 골다공증은 등척성 운동이 좋을까요? 등장성 운동이 좋을까요? 등척성 운동을 권장한대요. 등척성은 뭐예요? 관절 쓰지 않는 거예요. 힘만 줬다 뺐다 하는 게 오히려 좋다는 거예요. 수근관 증후군 단골 문제죠? 이 손가락이 굉장히 저립니다. 이거 어떻게 진단하죠? 양쪽 손등을 맞대고 1분 동안 있을 때 이게 손이 많이 저리다 하면은 수근관 증후군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손을 조금 털면요, 통증이 일시적으로 완화가 돼요. 저도 이렇게 키보드, 마우스 많이 할 때 이렇게 오른쪽 손가락이 굉장히 저리거든요. 털어줍니다. 밤에 더 아프다. 천식도 마찬가지고요. 수근관 증후군도 항상 밤에 더 많이 아프잖아요. 신기하게 병원문 열렸을 때는 안 아파요. 병원문 닫은 순간부터 아픕니다. 주말에 저도 많이 아프더라고요. 약국 닫았을 때 꼭 아파요.
티넬 검사, 요 빨간 부위를요, 이렇게 조그만 그 고무망치 같은 거로 톡톡 두들겨서 통증을 검사합니다. 팔렌 검사, 티넬 검사는 수근관 증후군에 하는 검사라는 거. 수근관 증후군 뭐 자가 진단법은 뭐냐? 양손 손등을 맞대고 있는 거 팔렌 검사. 이거는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국가고시에 정말 단골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손가락 쓰면서 많이 오기 때문이죠, 수근관이. 수학이게 이거는 이제 상식인데 소장은 10공회, 12지장, 공장, 회장이죠. 대장은요 맹결직, 맹장, 결장, 직장 정도가 있다. 이 정도만 아세요. 입에서 침 나오죠. 침에 소화효소가 있습니다. 그 소화효소의 이름은요 뿌띠알린이에요. 이거는 탄수화물을 소화 분해하죠. 이거 뭐랑 연결해야 돼요? 덤핑 신드롬, 급속이동 증후군은 저탄수화물을 먹는다. 왜? 입에서부터 탄수화물이 그냥 분해되면은 너무 빨리 그냥 똥오줌으로 나와버리니까 힘들다. 그래서 저탄수화물 저수분 먹고 지방을 고지방 먹어라. 소화가 안 되는 지방을 오히려 먹어라. 이게 급속이동 증후군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죠? 위에서 나오는 단백질 소화 효소는 펩신이다. 펩신은 같은 말로요. 펩시노겐과 위산을 더한 것이 펩신이에요. 두 번째, 단백질 어디서 분해될까요? 췌장에서 아트리가 나와요. 아밀라제, 트립신, 리파제. 요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소화한다. 그래서 탄단지, 아트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에서는 담즙을 생성하죠. 담즙을 보관하는 게 담낭이죠. 췌장은요. 왜 분비샘의 기능과 뇌 분비샘의 기능을 모두 하고 있다. 소화효소도 나오고 췌장에서 뭐 나오죠?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나오죠. 혈당을 낮춰주는 호르몬 인슐린이 나온다. 간은 인체에서 가장 큰 기관이다. 간이 담즙을 만들어요. 간에서 비타민 K를 흡수해서 혈액 응고 인자, 프로트롬빈을 형성한다. 이런 거 모르셔도 됩니다. 간은 해독 기능하죠. 신장은 배설 기능을 해요. A형 간염 중요하죠. 먹어서 걸립니다. 그래서 안 옮으려면요. 그 사람하고 같이 밥 먹으면 안 돼요. 식기를 구별하고 같이 먹지 않는다. A형 간염 환자 만약에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럼 이 식기를요. 설거지통에 넣는 게 아니에요. 이 상태로 그냥 반찬 막 밥 찌꺼기 있는 상태로 삶으래요. 끓이고 나서 설거지를 해야지 감염이 안 된다. 현실에서 이렇게 하고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급성기 B형 간염 환자는요. 고단백 고칼로리를 먹어라. 에너지 소모가 많대요. 췌장 중요하죠. 소화기관의 역할, 탄단지, 아트리 이렇게 써놓고요. 탄수화물 분해 효소는 아밀라제, 단백질 분해 효소는 트립신, 지방의 분해 효소는 리파제가 나온다. 나이 먹으면 지방 분해가 안 된답니다. 리파제가 덜 나오나 봐요. 뇌 분비기관의 역할,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나와서 혈당을 조절한다. 인슐린은 혈당을 떨어뜨리죠. 글루카곤은 혈당을 올려줍니다. 이 정도 알고 갈게요. 호흡기계 중요한 거. 호흡기로 가장 흔한 병원체가 탈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도 마스크를 끼라고 하죠. 호흡 조절 중추는요. 뇌에 연수에 있다. 연수는 국가고시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같은 말로 숨뇌예요. 숨을 쉬는 뇌다. 호흡에 관련된 조절 중추가 숨뇌라는 거. 혈구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있다. 혈장은요, 물이 많아요. 90% 이상의 물, 알부민, 글로불린, 피브리노겐으로 구성되어 있다. 혈액의 액체 성분이다 하면은요, 혈장입니다. 화상 환자한테 혈장 수혈하잖아요. 그죠? 피브리노겐, 혈액을 응고시킨다. 가볍게 넘어가세요. 가장 중요한 건 요겁니다. 백혈구는 식균 작용을 하고요.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죠. 혈소판은 혈액을 응고시킨다. 요거 세 개만 아시면 됩니다. 백혈구, 식균 작용. 우리가 피 검사를 했는데 백혈구 수치가 높아. 그러면 지금 몸에 염증이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 백혈구가 많으면 좋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식균 작용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건 몸에 염증이 많아서 자체적으로 지금 정화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적혈구, 산소를 운반합니다. 혈소판, 혈액을 응고하죠. 모두에게 수혈받을 수 있는 혈액형은요. AB형이에요. 좌심실, 우심실 어디가 두꺼워요? 좌심실이 두꺼워요. 좌심방, 좌심실, 대동맥, 전신 퍼지죠. 왜? 피가 전신으로 퍼지려면은요. 좌심실이 더 두껍대요. 근육이. 큼직큼직하게 넘어갈게요. 관상동맥은요. 심장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이 관상동맥이 아프면 협심증 오죠? 협심증에는 혓바닥 밑에다 뭐 넣어줘요? 니트로글리세린을 넣어줍니다. 니트로글리세린 넣어줘서 15분 안에 통증이 잡히면 협심증이고요. 30분 동안 아파. 심근이 괴사가 됐어. 그거는 심근경색증이에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심근이 괴사되면 썩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요. 모르핀을 IV한다. 포인트만 그냥 기억하세요.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좌자동정, 우후동정 몰라도 돼요. 국가고시에 나오지도 않아요. 횡격막 나옵니다. 요것만 아시고요. 비뇨기계, 장관이라는 것만 알아도 신장, 요관, 요 순서, 방광, 요도, 요 순서 많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 국가고시용은 아니고 모의고사용입니다. 노폐물, 요산, 요소, 무기염료, 크레아틴으로 배설돼야 되는데 뭔가 단백질 이런 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 혈압을 조절하는 호르몬은 레닌이다. 핀뇨가 뭐예요? 소변 양이 적은 거죠? 하루에 500cc밖에 안 나오는 게 굉장히 적게 나오는 거라는 거죠? 요 비중이 높은 게 핍뇨입니다. 반대예요. 요 비중이 높은 것이 핍뇨이고요. 핍뇨, 다뇨. 요 비중이 낮은 게 다뇨예요. 요봉증, 오줌이 계속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생식기계,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죠? 여기 중요합니다. 수정이 이루어지는 장소, 난관의 팽대부. 수정은 여기서 이루어지는데 책상은 자궁에 가서 하는 거예요. 중추신경계, 뇌와 척수, 시상하부가 국가고시에 잘 나오죠? 항상성을 유지한다. 체온 조절 중추이다. 항이뇨 호르몬과 옥시토신을 생성한다. 자율신경계의 기능을 통합한다. 이게 바로 시상하부입니다. 항상성 유지에 관여하는 신경계의 구조는 뭐냐? 시상하부예요. 체온 조절 중추이다 해서 체만 외웠었는데 항상성 유지에 관여하는 것이 바로 시상하부입니다. 항시 이렇게 기억하셔야죠. 뭐 어떡합니까? 그죠? 연수는요. 호흡 조절 중추였다. 손에는 운동 중추가 있어요. 손해가 망가지면 운동 실조증. 비틀비틀 걸으면서 술 취한 사람처럼 걸어요. 그래서 픽픽 잘 넘어진다는 거.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제8 뇌신경이 뭐죠? 뇌이신경, 속귀신경, 귀가 안 들린다. 스트립토마이신, 항결핵제죠? 이거 장기 복용했을 때 난청이 올 수 있다. 제8 뇌신경 정도만 기억하세요. 귀가 안 들릴 수 있다. 난청. 교감신경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촉진된다. 밤에 막 남자가 따라옵니다. 요즘에 세상 너무 무섭잖아요. 너무 이렇게 놀랬을 때. 제 교감신경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동기가 확장됩니다. 동공이 커지고요. 기관지가 확장이 돼요. 왜? 나 빨리 뛰어서 도망가려면 기관지가 호흡이 이게 넓어야지 숨이 안 찰 거 아닙니까? 그죠? 땀이 뻘뻘 나요. 혈압 오르겠죠? 혈압이 오른다는 것을 혈관이 수축한다는 표현을 합니다. 오줌 나오거나 이게 뭐가 이렇게 나오면은 도망 못 갈 거 아니에요. 안 나와요. 그것을 배뇨가 억제된다. 이거를 방광이 이완됐다고 합니다. 이완되면은 더 나오는 거 아니야? 여러분, 자궁 수축제, 옥시토신 기억해 보세요. 자궁을 수축하면 아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수축하면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완되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급성 통증 시의 반응은 이건 교감신경을 물어보는 거예요. 동공이 확장된다. 기관지가 확장된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되는 거예요. 혈압이 올라간다. 혈관이 수축된다. 방광이 이완된다. 이런 게 답이 되는 겁니다. 부교감신경은 반대라는 거. 뇌 분비계. 당뇨병이 걸리는 게 뇌 분비계 질환인 거예요. 뇌 분비계는요.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합니다. 인민감 그거 하나 기억하세요.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해요. 인슐린에 대해서 민감해야 혈당이 떨어지는데 그 민감성이 감소해지니까 혈당이 안 떨어져. 그럼 혈당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당뇨가 생기는 겁니다. 당뇨병 하면 중요한 거 발톱을 일자로 잘라라. 당뇨병의 증상 4가지 다음 다식 다갈 다뇨이다. 이게 뭐 거의 맨날 나오는 문제 패턴이죠. 티록신이 부족하면 아기 같은 경우는 성장이 지연된다. 크레틴병, 성인은 점액수종, 점액부종이 생긴다고 했어요. 사실 뇌하수체 전엽 호르몬, 후엽 호르몬 이거 국가고시용까지는 사실 아닙니다. 후옥항 정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뇌하수체 후엽 호르몬은요. 옥시토신, 항이뇨 호르몬이 후엽 호르몬이다. 이것만 알면 나머지 다 전엽이잖아요. 그죠? 옥시토신은 자궁 수축제이다. 이거는 기초 양리하고도 겹칩니다. 이거는 너무 중요하죠. 자궁 수축제 이름이 옥시토신이라는 거. 애기들은 귀에 이관이 짧고 넓고 곧아서 이물질도 너무 잘 들어가기 때문에 중이염이 잘 생긴다. 홍채는요. 카메라 렌즈의 조리개 같은 역할을 한다. 요 정도. 문제 한번 볼게요. 팔꿈치를 구부려서 두 뼈 사이의 각도를 줄인다. 굴곡이죠. 넓힌다. 신전이죠. 굴곡 신전 정도는 알아야 되죠. 외회전, 내회전도 기억하세요. 외회전은 아래에서 위로 팔 기역자를 올리는 거. 내회전은 안쪽으로. 항이뇨 호르몬을 생산하고 인체의 항상성 유지에 관여하는 신경계 구조는 시상하부이다. 항시. 또 외 분비샘의 기능과 뇌 분비샘의 기능을 모두 하는 신체기관은 췌장이다. 소화효소도 나오고 또 인슐린과 글루카곤, 혈당도 조절한다.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성분은 혈소판이다. 적혈구는 산소 운반, 백혈구는 식균 작용, 혈소판은 혈액 응고.
지방을 소화하는 요소는 리파제, 탄단지 아트리트. 소화기관과 기능을 올바로 연결한 것은 위에서는 단백질을 분해한다. 정상 호흡에서 흡기 시에 사용되는 주호흡근은 외늑강근이다. 90% 이상의 물, 알부민, 글로불린, 피브리노겐으로 구성되어 있는 혈액의 액체 성분은 혈장이다. 교내와 척수 사이에 위치하며 생명 유지와 직결되는 호흡의 중추, 호연수, 연수이다. 이 정도입니다. 이 영상 한두 번 보면서 쾌부생리는 마무리하세요.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좋아요 누르면 합격.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간주에 있습니다.